오늘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러 법원에 나왔는데요. 심경을 물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관여하신 게 맞는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선거법 선고 일주일 남았는데 심경은 어떠신가요? 생중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성 부장님, 일주일 남았어요. 예. 당내 지금 반응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차분합니다. 차분해요? 예, 법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할 건 없고요. 아마 지금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죄 이 탄원 서명 이런 걸 받고 계시고, 근데 이제 어차피 대표 개인의 그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재판을 15일 날 그리고 25일 날 그냥 덤덤히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별도의 전략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선고일이 나왔기 때문에 겸허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예.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 부의장님께서는 당내 분위기가 차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분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심 선고를 하기 전에 마지막 주말이죠. 내일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시죠. 내일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거리로 나와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투쟁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윤 의원님. 예. 자,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민노총 얘기를 했냐면 어제 내일 집회 시위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후 4시부터 민주노총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6시 반부터 장외 집회를 하거든요. 이게 딱 민주노총의 집회가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노총의 행사가 끝나고 민주당의 행사가 시작되고 이러면 합쳐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민주당 장외 집회가 좀 인원이 예상보다 좀 적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합세하면 좀 많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시간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주노총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민주노총 집회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더 있다 가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숟가락 얹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면 이제 경찰 측 추산은 17,000명이었고 민주당에서는 30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사실 사진을 보시면 그 30만 명을 믿기가 좀 어렵죠. 상암 월드컵 가득 채운 거에 한 5배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제 그 부풀리기를 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만 해도 한 170명 돼요. 그러면 170명 국회의원 1명당 100명만 끌고 나와도 17,000명이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집회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고심이 있고 그렇다고 장외 집회를 안 하자니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안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민주노총에 이어서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근데 민주노총의 참석자들도 과연 민주당 집회를 다 기다려주고 할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다분히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집회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 집회 나올 때가 아니고 정말 아까 성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하게 담담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최근에 SNS에 장외 집회 참석 동료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유죄를 확신한다 이런 또 글도 올리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꼭 일주일 남았고요. 1심 선고. 그리고 마지막 주말입니다. 내일이.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진영 전체의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저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무죄를 100% 확신한다고 하면 저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원서 받는 걸 아주 당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지방에 있는 그 광역의원으로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그걸 엄청 받으라고 독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게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면 저런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선고의 날짜에 가서 재판 받고 또
국민의힘에서 생중계 요구하면 아니 무죄인데 생중계 해봐요.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는 영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과 관련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아 검찰의 조작이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의식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력을 과시하고 겁박이 나서는 거 사실 대한민국의 제1당 아닙니까? 근데 왜 제1야당이 개인의 어떤 대표의 개인 비리를 위해서 저 많은 에너지를 좀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그 아까 우리 사과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얘기해도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이 사과니 할 자격이 없죠.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고 자기 사법 리스크로 지금 얼마 많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김건희 여사는 재판을 안 받고 있거든요. 기소도 되지 않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뭐를 나무랜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아마 내일 민노총 집회위에서 2차 장외 집회를 하는데 지난번 장외 집회 때 30만 얘기를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지금은요 도심 데이터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요즘 과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뭐가 나오고 뭐가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데이터 말고도 다른 데이터들이 다 크로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많이 잡으면 한 3, 4만 명 정도. 경찰은 17,000이라고 했나요? 국민의힘에서 17,000, 2만 명 주장했지만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사이드로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장외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내가 광장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일부러 막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 세력 일부 외에는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